지금 배우는 이제 그 단원들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기 부분을 공부한 게 1장이었다면 이제 동사가 동사단에서 벗어나가지고 모양이 바뀌는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지금 2장 준동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준동사는 지금 동사가 동사대로가 아니니까 모양을 어떻게 바꿔서 ing로 바꾸는 현재 분사, ed로 바꾸는 과거 분사, 이제 오늘은 to가 붙은 to 부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 모양을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제 준동사 중에 가장 머리가 많이 아픈 부동사를 배웁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면 부동사라는 말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 그죠? 부동사라는 말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 이거를 정해보라는 거잖아. 지 마음대로 쓰는 게 to고 두 번째 동사에 to를 붙이면 영어에서는 안 되는 말이 없어요. 뭐뭐 하니까도 되고 뭐뭐 하면서도 되고 뭐뭐 하는 이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글로 다시 풀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해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좀 골치 아프게 되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죠? 그러면 뭐뭐 하니까 하고 뭐뭐 하면서 한 단어로 쓰는 거죠. 우리는 뭐뭐 하면서 하고 뭐뭐 하니까 하고 뭐뭐 하느니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 자체는 조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to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영어는 그 모든 말을 to 하나로 그냥 딱 써버리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영어가 더 저급한 언어입니다. 저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뭐 하는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해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자, 포인트 0번. 동사는 자리가 바뀌면 모양도 바뀌고 동사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꿔주는 것을 ing나 to나 pp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보고 준동사라고 합니다. 토부동사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부동사 기본적인 해석은 뭐다? 뭐뭐 하다라고만 해석을 안 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참고 2번 아니다. 문장 맨 앞에 오는 투부동사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 맨 앞에 to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뭐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는 건 즉 주어가 아니죠. 구분 어떻게 합니까? 컴마? 그렇죠. 컴마로 하죠. 이거를 다시 제가 써볼게요. ing가 맨 앞에 있을 때는 주어입니다. ing가 맨 앞에 있고 주어가 아니므로 뭐를 찍고 컴마를 이렇게 찍고 조동사가 되죠. 그럼 이게 분사구문이 되죠.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리를 표현해주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컴마를 찍는 거거든요. 컴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수업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걸 잘 잘라가지고 투부동사의 뭐 부사적 용법이나 또는 분사구문이나 또는 동명사나 또는 투부동사의 명사적 용법을 어렵게 구분하지 말고 말 그대로 컴마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ing가 맨 앞에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넘겨보면 우리 책은 지금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지금 설명이 또 많아져서 이렇게 프린터가 길어졌는데 부동사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쌤들이 어렵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적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뭘 구분한다? 자리도 구분하는 겁니다. 명사적 용법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 이러면 됩니다. 뭐 동사를 기점으로 맨 앞에 있는 건 주어, 동사를 기점으로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거는 목적어나 보호잖아요. 그죠? 투부동사가 이 네모 자리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명사 단위는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인데 3번 전치사 뒤는 투부동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오면 그게 투부동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1번 하기 전에 주의로 바로 갈게요.
문장 맨 앞에 오는 동사 모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나 ing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해라 스터디 조용해라 be quiet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 모양을 결정할 때 투부정사나 ing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구별할 것 같아요? 뒤에 동사가 있으면 주어 모양이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이고 뒤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맨 앞으로 가는 것이므로 뭐가? 동사 원형이 되는 거겠죠.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먼저 한번 풀어보면 이번에 be polite 예절 바르게 굴어다 해도 되고 being polite 예절 바른 것 이렇게 둘 다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뒤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 앞엔 주어 자리이고 if 다음은 새로운 조동사가 시작할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앞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은 앞에 동사가 없죠. 그럼 동사가 맨 앞에 나가서 be polite가 되는 겁니다. 이제 2번은 제가 억지로 문장을 좀 바꿔가지고 문장을 두 개를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명쾌하게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서 형용사적 용법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면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뭐뭐 하는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 중에 잘 나오는 명사가 있는데 그 잘 나오는 명사는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something, 뭐뭐 하는 사람 someone, 뭐뭐 하는 시간, 뭐뭐 하는 장소,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써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관계대명사 선행사 같죠. 밑에 있는 3번, 4번, 5번은 관계부사의 선행사 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something이나 someone이나 time이나 place나 way는 뒤에서 설명을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할 장소, 뭐뭐 할 시간. 뒤에서 설명 안 해주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고 투부동사로 설명하고 주동사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알겠어? 찬스란 말이 이제 이제 독해에서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줬잖아요. 다시 써보면 센스는 뜻이 뭐가 있고 두 번째 뜻은 찬스가 기회란 뜻일 때는 뭐뭐 할 기회니까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잘 꾸밉니다. 뭐뭐 할 기회. 하지만 뒤에서 뭐가 나오면 뭐뭐나 대신 나오면 그때는 뭐뭐라는 가능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스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어디에서 보면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에서 잘 나오는 명사를 밑줄을 쳐놓으면 찬스는 자동으로 저런 모양이 나오면 뭐뭐할 기회라는 거죠. A3번도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부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사 역할의 A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해석이 될 이유는 뭡니까? 글의 목적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글의 목적은 글의 주제가 될 것이니까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해석을 정말 잘 해놔야 되겠죠. 문장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경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지 말고 무조건 in order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라라고 글을 쓰는 것이니 in order가 붙은 단어 역시 굉장히 해석을 잘 해놔야 되겠죠.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so에서가 한 칸 밑에 있는 걸 보니까 in order보다는 덜 쓰이지만 so에서는 아마 고2 때부터나 많이 만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를 찍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붙어서 for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 A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for가 대문자로 적혀서 for A 투부정사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고 in order가 붙으면 더 조금 여러분들이 뭐 하지만 해석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하지만 in order가 붙으면 실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라고 정해주는 그런 투부정사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표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빨리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또는 첫 번째 기차 때문에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좀 다르죠? 내가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또는 in order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표현은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명사가 나오는지 동사가 나오는지 또는 주어동사가 나오는지 여기서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명사가 나오면 for, 동사가 나오면 to, 주동사 나오면 so 대시나 in order 돼서 쓰는데요. 제가 항상 정리를 할 때 위가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수록 좀 안 나오는 표현이고 이게 가장 잘 나오고 in order 돼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온다기보다 말이 좀 고급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크가 하나 표시가 돼 있는 그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때 만날 수도 있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1 같은 경우는 아마 3개나 2개 표현들 체크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을 아마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기차 때문에 첫 기차를 타려고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말도 살짝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똑같습니다. 컴마를 찍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도 먼저 해보시고 투부정사의 부정 낫을 맨 앞에 쓰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고 이것은 모든 준동사 표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주와 가목적입니다. 가주와 가목적어는 해석과 문법 모두 중요합니다. 별표가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전 별표를 3개 이상 하지 않고 5개도 없어요. 3개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되고 한번 알면은 계속 맞고 한번 모르면 계속 틀립니다. 네. 우선 이제 가주어를 공부하면 너무 긴 주어가 오면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있을 써가지고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제 너무 쉬워 보이긴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that을 억지로 써서 가짜 주어 자리에다가 that을 써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긴 주어는 뒤로 보내는데 너무 긴 주어는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대조동사. ing는 한 단어이니까 뒤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ing가 뒤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확대해서 접속사 조동사 또는 1번을 좀 확대해서 투부정사 외 의미상의 주어를 써서 for 목적어 투부정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가주어는 가목적어는 가주어가 확장이 되면 가목적어가 됩니다. 이를테면요. 가주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가주어는 뭐가 길어서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내는 거잖아. 그죠? 주어가 뭐가 주어예요? A번은 수용하는 것이 뭐뭐하다. B번은 뭐가 주어입니까? 포로스 우리가 찬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뭐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냈으므로 주어자는 비어 있으니까
가짜 위에서 써가지고 자리만 채워주고 뜻이 없는 단어잖아요. 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대를 하려고 하냐면 A번에 수영이 하는 것이 쉬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라고 알았어요. 또는 B번에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파란색 부분을 영어로 옮기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파란색 부분을 영어로 옮기는데 영어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동사 즉 맨 앞으로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뒤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은 뭐가 되었고 맨 앞에 있으니까 가 주어였죠. 네. 이번에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이므로 이것을 명칭을 뭐라고 바꿔서 가짜 목적어를 또 줄여서 가목적어라고 합니다. 한 문장을 예를 들어볼까요? 10번 I found it easy to swim. 나는 알았어요. 쉽다고 수영하는 것. They made it difficult. 그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어렵게 for us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것을. 됐습니까? 네. 이건 한번 해보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보세요. 이때 가주어를 it을 쓰지 않고 the를 썼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가주어 같죠? 네. 여기서 make가 끼어들어서 이제 가 목적어가 되는 형태입니다. 예, 이러면 꺽쇠 부분으로 묶은 문장은 보면 가주어니까 여기다가 됐어요? 네. 시험은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시험 형태는 바로 make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make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줄기차게 외웠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to를 쓰게 돼 있어. 너무 좋은 시험 문제가 됐죠. make는 만약에 시키다라는 형태의 사역동사라면 뒤에 아마 사람이나 뭐가 나오겠죠. 네. 근데 it이 나왔으니까 it한테 뭘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make는 이렇게 it 나오고 형사나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역동사랑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므로 저 구조를 스트럭처를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트럭처를 좀 익히기 위해서 제가 문장을 많이 가져왔는데 뭐니 해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가주어, 가목적어 막 하면 돼. 해석 못하면 뭔 소용이야? 그렇지 않아? 문법을 배우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뭐 그런 것인데 뭐 해석 못하면 안 되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어디서 끊으라고? 투부동사하고 대조동사 앞에서 끊으면 됩니다. 여기서 빡 끊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문제 갖고 왔어요. 봅시다. 이거 되게 깁니다. 네. 가목적 구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인도우 히팅 시스템이 파서블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에릭은 소티 스트레인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를? 여자가 연구실에 없다는 것을. You'll find it helpful. 너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뭐가? 불규칙 변화 동사를 외우는 것이. 에러가 made it necessary. 뭐를 만들다고? 실수는 뭐를 필요하게 만들어? 내가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 5번은 아주 잘 나옵니다. 가짜 목적어 구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ake it for granted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이식 가짜 목적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되게 동명사를 쓰는데 PP 형태 즉 granted라고 ed가 붙어 있는 동사가 나왔죠. 전치사 다음에 ing를 쓰지 않고 PP 형태를 쓰는 경우는 딱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희한하게 적혀 있는 형태이고
뜻도 잘 모를 수 있으니 수고처럼 통째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했던 that 이하의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왜? 이상하게 생각한 내용이 나온다나. 조지는 당연하게 생각한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that 이하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다 끝마쳤으므로 앞에부터 어디에서부터 하죠? 네. 97쪽 예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풀어지면 마지막에 내신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15. 예제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2번은 3번은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은 뭐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로 나왔는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나오면 투부정사 동그라미는 다 맞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앉을 의자라고 할 때요. 의자 위에 앉으니까 오늘을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to decide, 두 번째는 to, 세 번째는 to. 이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죠. 동전을 던진 이유가 어느 길로 가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이 가장 문장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 해석되는 경우는 아마 그 문장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안 했습니까? 투부정사가 있는 부분이 진짜 주어라면 가짜 주어를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수로 써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되게 찾기 힘들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인데요. 서술형 문제를 제가 이렇게 꼭 드리는 이유가 학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 형태를 담고 있는 문제집은 없기 때문이에요. 백날 차도 없으니 이렇게 하라고 문제가 안 나오니까 광덕고나 서석고나 대동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낼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좀 익숙하게 계속 보셔야 돼요. 다른 책이 없으니. 자, 답은 4번인데요. make it possible 투부정사에서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이렇게 가로를 치면 괄호 부분이 꼭 뭐처럼 보이죠? 가주어처럼 보이죠? 네, 가주에다가 앞에 make를 첨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짜 목적어를 시험으로 내는 경우는 바로 저것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법상 틀린 것과 올바른 형태 또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림없겠죠.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틀린 이유를 쓰라고 할 때 굉장히 이유가 길면 채점하기도 힘들고 학생 입장에서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유가 한 단어로 딱 떨어지는 부분 그런 거를 낸다고 생각해야지 무슨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쓸 수 있는 학생도 없고 채점도 힘드니까. 그래서 틀린 이유가 딱 나오면 그때는 거의 뭐 능동이니까 또는 수동이니까 또는 완전하니까 또는 불완전하니까 또는 뭐 가목적어니까 또는 저번에 배웠던 병렬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깔끔하게 탁탁 떨어지는 그런 걸로 내니까 선생님들도 저거 단어가 있냐 없냐로 채점을 매겠죠.
이트 과목적으로 실제로 나올 겁니다가 아니고 두분 풀어봤더니 진짜로 냈죠? 네, 진짜로 냈다고. 두 번이나 나왔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과목적으로 그러면 메이크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박아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되게 편해질 거예요. 이론만 계속 보면 답답한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실은 뻔합니다. 결국에 뭘로 내는 거야? 메이크로 문제 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뭐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도 막상 문제를 찍을 때는 약간 조금 다른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은 출제됐던 문제를 계속 살펴보거나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결국에 저기서밖에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자신 있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